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여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불멍과 물멍의 문화적 의미, 물과 불, 그리고 바라봄에 대한 동서양의 통찰이라는 주제로 불멍과 물멍에 얽힌 문화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이 지치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요즘 불멍, 물멍 등 소위 멍때리기 문화죠. 멍때리기는 휴식의 한 방법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멍 때린다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 대상에 시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각 없이 어떤 몽롱한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죠. 특히 과도한 자극이나 또 업무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멍 때리기가 하나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멍 때리기 휴식을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현실, 그러니까 일터와 삶의 속도가 유난히 또 빠르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만들어낸 휴식 문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멍 때린다라고 하면 초점을 흐리고 멍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편 우리가 물멍 혹은 또 불멍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 그것만이 아니죠. 뭐 논멍, 산멍 이런 대상을 멍때리기가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떤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초점을 흐린 상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대상을 바라봄을 통해서 다른 대상들을 의식상에 떠올리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불멍이라는 표현은 캠핑을 하는 분들, 이제 캠핑족이 쓰기 시작했던 용어인데, 어떤 일상에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캠프파이어 앞에서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을 불멍이라고 일컬은 거죠. 그런데 직접 캠핑을 떠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서는 영상을 통한 불멍으로 대체가 되기도 하죠. 불멍 콘텐츠가 우리 일상에서 소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꽤나 다양한데요. 우선 유튜브 채널도 이제 불멍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촬영하거나 제작해서 올리는 채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뿐만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불멍은 유튜브에 한정되지 않고요. 예컨대 우리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불멍 영상을 제공하고, 또 영화 상영관에서도 직접 불멍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청자들의 멍 때리기용으로 아예 기획된 정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편집, 나레이션, 자막도 하나도 없고 10분 동안 자연의 풍경이나 도심의 모습,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 등 다양한 순간들을 고요하게 담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유튜브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불멍 영상들을 살펴보면요. 장소에 따라서는 크게 실외 그리고 실내로 나눌 수 있고, 또 실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닥불, 또 실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벽난로를 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실내는 주로 아늑한 거실, 또 실외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합니다. 불의 이미지에 어떤 인공적으로 구성된 환경을 더해 넣는 어떤 가상의 이미지들, 가상의 불멍 영상들은 다소 패턴화된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패턴화된 이미지 공식이라 할 만한 것들은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증하고 있죠. 따뜻함, 휴식, 안락, 평온함, 위로, 안식, 이런 정서적인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불멍 영상에 복합적으로 녹아있을 것입니다. 불멍 영상이 보여주는 어떤 벽난로 앞에 방해받지 않는 안락함, 또는 야외 캠프파이어가 제시하는 자연으로의 도피, 혹은 고립 속의 평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의 심신의 휴식에 대한 갈망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의 환경에서 피로해진 마음을 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어떠한 휴식의 방법을 일반적으로 취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마도 쉽게는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나 유튜브 등 아마도 또 다른 볼거리나 할거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자극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또 다른 인지적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활동의 경우는 우리 피로감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한편 멍때리기라는 그런 상태는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휴식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휴식이죠. 불멍이나 물멍 등은 인지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그런 활동들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죠. 불멍을 위한 영상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영상의 서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 영상에 머물면서 안정된 심리적인 상태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멍때리기를 통한 정신적인 휴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런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그런 멍때리기가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멍때리기를 통해서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우리가 특히 업무에서 요구가 되는 그런 인지 활동이나 또는 지적 사유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을 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의 회복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멍때리기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업무 등에 필요한 주의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멍때리기의 어떤 생산성에 주목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 업무나 이제 활동들은 그러니까 뇌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어떤 통제된 주의, 이제 하나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주의를 요구하는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의력이 고갈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집중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로에 빠지게 되죠. 번아웃 상태 같은. 한편은 애쓰지 않는 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불멍이나 물멍 상태에서 경험하는 애쓰지 않은 주의는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임의 노력 없이 대상이 그냥 편안하게 대상의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는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어떤 어텐션 해야 되는 그 대상의 소모되는 인지적인 노력이 없는 그런 정신 상태죠. 그래서 마음이 휴식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불멍이나 물멍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정신적인 상태는 인지적 에너지를 고갈하지 않는 휴식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휴식은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주의력을 회복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연 속의 캠핑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제 우리들에게는 영상 미디어가 대체물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실제 현장의 캠핑 체험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은 휴식과 안정의 효과 면에서는 유의미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멍때리기 효과는 앞에서 살펴본 그런 심신의 휴식과 활력의 회복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의식적인 사고작용의 멈춤은 아마도 우리가 종종 체험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 사고작용이 멈췄을 때 오히려 예기치 못했던 창조성의 발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불멍 또는 물멍이 야기하는 이제 몽상이라는 정신적인 상태는 바로 창조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가 찾아내지 못했던 해결책이 오히려 귀집중하는 그런 의식 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의식적인 일에 몰두하지 않고 휴식할 때 또는 소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멍 때릴 때 이제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런 뇌의 비집중 모드가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수면뿐 아니라 이런 멍 때리기나 몽상 등의 의식 상태가 그런 상태 등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뇌가 충분히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상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또 보다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불가물로 들어가 보죠.
왜 불멍과 물멍일까요? 우리가 멍 때리기를 위해서 바라보는 대표적인 대상이 불과 물이죠. 물과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발생, 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근원적인 자연의 요소이죠. 그리고 자연의 일부이면서 또 우리를 구성하고 살아있게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과 자연을 진료적으로 매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요소겠죠. 어떤 불이 주는 따뜻함, 안락함, 또 물에서 경험하는 부드러움, 어루만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도 또 그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또 무한히 변화하는 그 모습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렇게 상상력을 자극해 왔죠. 그래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물이나 또 불, 그와 관련된 메타포가 무궁무진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물과 불이 야기하는 그런 몽상의 체험에 대해서 아름답게 서술한 사상가가 가스통 바슐라르죠. 바슐라르는 불과 물의 바라봄이 야기하는 어떤 무한한 몽상과 또 휴식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은 백지의 별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불꽃 앞에 몽상가가 펼칠 수 있는 어떤 무한한 상상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몽상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나 어떤 이성적인 원칙에 근거한 사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어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정신활동인데요.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성도 필요 없이 그냥 무의식과 의식을 오가는 상태가 되겠죠. 바슐라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유용하지 않은 정신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던 몽상을 인간의 정서와 창의력에 매우 중요한 정신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는 물의 응시가 야기하는 어떤 평화로움과 몽상의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부드럽게 흔들리는 요람 같은 물, 또 물속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안락함의 느낌 등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불과 물은 몽상의 주제이자 휴식의 상징이 됩니다. 불이나 물을 바라보는 것은 대상이라는 것을 매개로 한 몽상 속에서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의 따뜻함과 안락함, 물의 위하는 어떤 행복감과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바슐라르의 몽상의 개념, 그리고 진로적 상상력의 개념은 불멍이 야기하는 의식의 상태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진로적 상상이라고 하면 이미지라는 형태를 대상으로, 어떤 시각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것에서 느낄 수 있는 물질성에 기반해서 서서히 그것을 따라가면서 서서히 펼쳐지는 몽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물이나 불을 어떤 의미적으로 파악하거나 어떤 특정 형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진로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관조하면서 어떤 원초적인 기억이나 개인적인 기억, 혹은 무의식으로부터 길어내는 어떤 무한한 이미지들을 따라서 몽상으로 나아가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멍하는 거, 그리고 물멍하는 거, 모닥불 앞에서 또는 잔잔한 호수 앞에서 그렇게 초점을 흐리고 응시하는 그런 것은 바라보되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게 되죠. 바라봄으로써 어떤 바라봄의 대상을 망각하고 또 다른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런 진료적 상상이 무의식 차원에서 개인과 세계를 연결시킨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특히 느낄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불멍이나 물멍이 가져오는 휴식의 상태, 또 몽상의 의식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정신적인 상태로 이어지는 물과 불의 바라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소위 내면의 관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는 불멍과 물멍에 대해서 동서양 회화 이미지에 묘사된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조르주 들라투르의 그림인데, 불멍의 심미 체험은 이렇게 시각적인 영역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내면을 응시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내면의 관조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불꽃 응시가 야기하는 의식 상태의 효과를 매우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불꽃을 바라본다기보다는 그것을 응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 이른 듯하죠.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그녀가 초점 없이 응시하는 그 상태에는 자의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몰입이나 몽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수용적인 의식 상태 혹은 또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정신적인 명상의 상태일 텐데요. 또한 이제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타오르는 불꽃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무상함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촛불은 밝은 빛은 또 정신의 깨어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촛불은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을 내면의 관조와 성찰로 이끄는 매개이자 또 영적인 자각에 대한 상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 불이 우리의 의식에 작용하는 한 가지 방식을 보여주죠. 그 주인공의 의식 상태는 그녀가 응시하는 촛불을 매개로 또 우리한테 전달되는 듯합니다. 그림의 촛불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마음이 주인공의 내적 관조의 상태와 또 공명할 수도 있겠죠. 또 타오르는 촛불, 또 그것을 응시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묘사된 정물이나 그 인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촛불을 응시하면서 변화하는 그 주인공의 내적 관조의 정신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멍이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살펴봤었는데요. 동아시아 회화에서는 물을 바라보는 어떤 물화일체적인 신비체험을 담아낸 이미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이나 산수화의 잦은 주제로 등장하는 그림 중에 이제 관수도, 물을 바라보는 그림이고요. 광폭도, 폭포를 바라보는 그림이죠. 이제 광폭도와 관수도가 있는데 이 그림들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물을 바라보는 선비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전체 화면에서 주로 작게 인물이 처리되는데 또 여백도 강조되죠. 그런 구성을 통해서 자연물의 직접적인 교감과 또 감흥의 체험을 담아내고자 하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도 매우 매력적인 시각적인 흡입력을 갖춘 대상이지만은요, 특히 동양 사상에서 물이 갖는 의미와 또 그 사회문화적인 상징성은 각별합니다. 예컨대 이제 동양 예술에서 묘사되는 강이나 바다는 어떤 은일과 도피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부드러움과 포용의 미덕 또는 큰 지혜, 도 혹은 탈속적인 이상향 등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도 않고 또 낮은 곳에 거처하는 물의 속성은 우리가 노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상선약수라는 그런 구절로 대변되기도 하죠. 또 흐름에 거슬리지도 않고 또 유익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내는 물은 이제 무의자연의 상징이 되고, 즉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닮아야 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양 사상에서 물이 갖는 상징성은 도가적인 관점과 유가적인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나 성인, 또 성인이 체화한 것, 그리고 군자가 본받아서 체화해야 할 원리들이 물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징성은 물을 바라보는 선비의 모습에 사상적이고 또 문화적인 의미를 더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관수도나 광폭도의 그림 중심에는 물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몰입하는 주체의 심리체험이 자리하고 있죠.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는 물을 바라보는 그런 주인공의 정신 상태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또 바위에 기대어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선비의 모습이 보여지죠. 또 물, 바위, 또 나의 몸, 이 세 가지 형상이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어떤 물화일체의 심리체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색에 잠긴 것도 같고 생각을 잊은 것도 같은 이 주인공의 모습들은 또 편안해 보이고요. 이렇게 그림이 감상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또 물과 선비의 겉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혹은 화가가 체험하고 있을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이제 소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폭도나 관수도에서 물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관조의 매개가 됩니다. 관조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면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내면을 응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관조의 상태일 텐데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내면적인 통찰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폭도나 관수도에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 선비들의 관조적인 성찰은 아마도 이들의 문화가 보았었던 이제 물의 덕성과도 맞닿아 있을 테죠. 앞서 살펴본 그림 속의 이제 인물과 또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과의 관계는 아마도 우리가 불멍이나 물멍을 추구하는 이유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촛불을 응시하는 주인공, 또 물을 바라보는 선비,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죠. 주체가 경험하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내면의 변화가 바로 이들이 보여주는 바라보기의 핵심입니다. 불멍이나 물멍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제 그것을 시각대상으로 소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것을 매개로 편안한 의식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불멍을 통해서 심신의 이완 또는 스트레스의 완화 등을 경험하는 것이 또 명상의 효과와도 유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도피처로서만 그러니까 불멍에 의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하죠. 멍 때리기는 우리가 그 바라봄의 대상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따라서 휴식과 함께하는 관조와 성찰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순한 이미지 소비에 그칠 수도 있겠죠. 오늘날 트렌드화되고 또 콘텐츠로 소비되는 불멍과 물멍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휴식과 성찰을 얻으려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휴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이제 늘어나면서 또 다양한 소위 힐링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또 상업화되고 또 그 중에서 불멍 또는 물멍 콘텐츠가 이제 대표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나서기 전에 앞서 동서양 사상과 예술을 통해서 살펴본 불멍과 물멍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바라봄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관조와 명상의 어떤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